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당기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즉각 처리하라.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해 40여 개 교육단체 집회에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는 정부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선 인지 발달 단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의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은 유아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1년 일찍 시작해 교육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교육 격차를 더 벌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찬성하는 부모들이 없고 모두 불안해하면서 조기교육 경쟁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돌봄 문제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종일 방과 후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거의 쉬지도 않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됐을 때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많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연령을 12년에 걸쳐 한 달씩 앞당기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안은 다양한 대안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선 저녁까지 학교 돌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설문조사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졸속 정책 철회와 함께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의원님, 박범원 의원님, 권은희 의견장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은 저도 그리고 교육 관계자도 그리고 국민들도 다 용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지형입니다. 심지어는 보수 언론까지도 상당 부분 그런 논조입니다. 제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만에 4만이 넘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하면 10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학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이 기습 발표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특히 학제 개편은 백년대계 중에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다. 최소한 사회적 협의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심지어 29일에는 업무보고 때 4년에 3개월씩 앞당기겠다고 하다가 어제는 장관이 도스태핑을 자청해갖고 매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통상 대통령실과 조율돼서 업무보고를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공개하죠. 그런데 업무보고 후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진작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좀 더 논의들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긴 틀에서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입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루타입니까? 선생님들을 바보라 보는 겁니까?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8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휴직을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7살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자, 요즘 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일단 교육부의 박순애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학부모님들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계시고요. 그러자 한도수 국무총리가 다양한 의견을,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라고 박순애 장관에게 당부했다. 그러자 교육부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는데,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이고 일과 비슷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 연령의 하향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리고 취약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이윤경 회장님 나오셨고요. SBS의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회장님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공론화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공론의 장에 붙여서 논의를 해라. 그 과정을 거친 뒤에 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말이죠. 순서가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진작에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발표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에 좀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교육부 장관도 어쨌든 목표는 뭐 계속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철회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다은 기자, 5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한국 나이가 아니죠? 네, 만 나이죠? 네. 지금 우리 현재 입학하는 연령이 우리 8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8살이 대체적으로 만 나이로 하면은 만 6살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앞당기는 거라는 거죠, 그게? 네, 예. 1년 앞당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만 5세 입학을 추진하는 게 결국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사회 진입을 1년 앞당긴다 이런 목표도 내세우고 있고, 또 조기에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 5세와 이제 만 6세가 함께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교실 공간과 교원 수에서 이게 충분히 감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안은 25%씩 나눠서 입학을 시키면, 그러면 지금 있는 교원의 수나 현재 그 가지고 있는 교실의 공간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유력한 안으로 우선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2018년 12월생까지 하고, 그리고 네. 2019년 3월생까지가 같이 입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19년 4월생부터 20년 6월생까지 같이 입학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예. 어쨌든 저걸 처음 발표할 때 말이죠. 정다은 기자가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처음 발표할 때 교육부에서는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한 살 앞당겨서 만 5살부터 당장 입학시키겠습니다로 기사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기보다는 이게 좀 만 5세 입학을 추진하겠다는 그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업무 보고 전에 사전에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그때 이거를 반드시 이제 수행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발언은 빠르면 24년에도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25년부터는 전체 다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네,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청사진 일정표까지 다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예. 일단 다음 달부터 해서 뭐 학부모 10,000명 그리고 예. 이제 학생 10,000명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구체안을 뭐 확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1년 앞당기는 게 무조건 그러면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안감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지금 맞벌이 부부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또 점점 이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 빨리 사회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건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우리 학부모에게 왜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취지 자체가 네. 이제 교육의 어떤 불공정이나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어쨌든 만 5세 이하의 현재 유아 교육과 보육이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양극화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마치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보내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7살, 현재 7살이 일찍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취지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희가 이제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키고서입니다. 근데 그걸 1년 당기는 게 저출산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한다면 지금 현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과정을 뭐 똑같이 이렇게 무상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누리과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사실 초등도 교육 양극화 형상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 전 대정부 질의에서 교육부 장관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목표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에 일찍 입학시키는 게 불공정이 해소된다라는 것들은 학부모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거죠. 오히려 초등학교를 일찍 가면서 거기서 유발되는 사교육이라든지,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따라가야 되는 시기가 더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할 수 없이 학원을 다녀야 되고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다른 교육기관에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취지에도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교육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사교육도 더 팽창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사교육의 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1년 당겨질 뿐이다.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론의 장에 붙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며칠 논란이 된 이슈죠. 취약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연령 하향은 유보통합,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수기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시로 이게 아마 공론회장에 붙여지게 되면은 예전에 원전 그 정책을 바꾸는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이 공론회장에 붙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면은 아마 1년, 2년 정도 이렇게 토론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뭐 표결을 붙인다든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마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은데 뭐 동의하십니까? 대학 입시 정책도 2018년에 공론화에 붙였었어요. 이 자리에서 토론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공론화에 많이 붙여봤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학생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론화에 붙이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교육부 장관도 2만 명의 뭐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3일 동안
설문조사 받은 것만 해도 거의 20만 명에 가깝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공론화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아예 대학 입시 정책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공론화가 모든 해결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의견 수렴이 당연히 필요한 건 맞죠. 예. 자, 학부모님들 반발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정당 기자가 취재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계, 우리가 흔히 교육감 지방선거 때 보면은 진보 교육감, 뭐 보수 교육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육계에는 진보 보수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진보 보수 상관을 할 것 없이 다 이 취학 연령 그 하향 조정하는 데는 반대하는 겁니까? 네, 오늘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제 반대 성명을 내고 일단 우선은 이게 절차부터 잘못됐다. 이게 사전에 의견 수렴 논의가 없이 이렇게 덜컥 발표하는 게 맞느냐를 일단 지적을 했고요.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인지 발달 단계를 무시한 처사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제 그 학령 인구가 계속 좀 줄어들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현재도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곳들도 좀 더 이제 주 교육 대상이 만 5세인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유치원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회장님과 정다은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찬성과 반대의 이야기, 특히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반대쪽 이야기들을 한번 묶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이런 학제 개편을 우리 교원단체나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 발표한단 말입니까? 어떠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 없이 즉자적으로 내놓는 정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닿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딸을 키우고 있고 올해 10월에 또 둘째 출산을 앞둔 영유아 부모입니다. 지금 수많은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찬성하는 부모들이 없고 모두 불안해하면서 조기교육 경쟁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날벼락을 맞았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발달 연령이 초등에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고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1년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분명히 또래와 같이 할 때보다 더 잘해야 할 것이고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찬성하시는 분은 아마 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해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 아이들은 사실은 인지적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2학년, 3학년 수준이에요. 벌써 초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신체 발육이라든가 또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의 그런 노출 정도나 이런 것들은 매우 엄청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가면은 2학년, 3학년에 배치해준다니까요. 우리나라 아이들을. 자,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1학년 아이들을 2학년, 3학년에 배치를 한다. 정다은 기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이건 사실 그런 게 좀 중요해 보이잖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이는 게. 일단 OECD 회원국들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제 저희처럼 26개 나라가 만 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나라만 5세 이하인데요. 이제 나라별로 살펴보면 호주랑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5세고요. 그리고 영국은 4세에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저희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핀란드나 스위스 같은 곳들은 만 7세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어떤 이런 좀 OECD 국가들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사실 이게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기기보다는 그 의무 교육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먼저 시작하는 게 많은데 프랑스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저희와 똑같이 만 6세에 시작되지만 그 의무 교육은 만 3세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쨌든 그 출발선의 공정함을 얘기를 한 만큼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공론의 장으로 넘기기로 대통령이 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진지하고 격렬한 토론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뭐 취약 연령 뭐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미래 또 현재와 미래의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회장님은 어떤 말씀 꼭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 아이들도 11월생하고 1월생이에요. 네. 아까 교육학자님이 그 아이들의 인지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그 연령대 아이들은 매월에 따라서 인지 발달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월별 인지 발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그냥 한데 그렇게 몰아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아이들의 수준이 지금 인지적으로는 뭐 뛰어날지 몰라도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에서 정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식사도 혼자 못하는 아이들을 그 학교에 그렇게 몰아넣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힘들어할 건지 그리고 입시 경쟁에 한 학년 일찍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정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 그 인지적인 그런 발달 뭐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 측면에서 아이들도 하나의 인간으로 좀 존엄한 존재로 그렇게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5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현행법상 가능은 합니다. 예. 원한다면 만 5세도 입학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만 5세 입학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가능은 한데 적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단 2009년에 최대치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최대치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작년 기준에는 신입생의 0.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 가능하지만 선택하는 사람이 없는 제도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 학부모님들이 다 나름의 생각과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점점 선택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일단 사실 이게 일찍 입학을 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여기에 무조건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또 어린 아이들일수록 한 달 한 달마다 좀 발달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도 많아서 조기 입학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꼭 교육부 장관에게 박순애 장관 이것 때문에 또 큰 곤욕을 치렀을 텐데 말이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발 공부 좀 하시고 네, 의견 수렴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부 좀 하시고 의견 수렴 좀 해달라. 네.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육부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여론조사 결과라도 갖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고 한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런 건 없었죠. 예, 예. 네,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목표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국민, 학부모들,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 붙여라 이렇게 오늘 지시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